그리고 내가 샀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왜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을까? 내용을 좀 한번 폭발적으로 뭔가 송인지 대표님을 그냥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네, 이 갤러리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또 요즘 스트리트 아트가 좀 젊은 분들한테 많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갤러리들도 많지만 특히 오래전서부터 스트리트 아트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장점들 그런 걸 좀 대중화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알았지만 왠지 그 아우라가 많이 해왔던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계속 얘기하면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많이 변화가 됐죠, 요즘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재작년 리포트랑 작년 리포트만 봐도 엄청나게 컬렉트층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미술 시장의 49%가 밀레니얼 컬렉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은 층, 80년대 이후 출생들이 미술을 관심을 갖고 사게 됐고, 그만큼 바잉 파워가 세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게 이제 온라인화, 언택트화, 뉴노멀이다 이렇게 해서 변하면서 사실 물론 옥션 하우스들이 전체적인 매출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세일즈를 못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반대로 온라인 세일즈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 매출의 규모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매출의 그냥 개수, 그러니까 작품의 개수로 따졌을 때는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매주 이제 그 온라인으로 작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기존에 페인팅 하시는 이름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비중이 들어와. 근데 그럼요. 이제 어중간한 게 어중간한 게 이제 사실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중간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정말 맞네요. 근데 내가 이제 아트 토이도 좀 접목도 시켜보고 그리고 약간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 소개를 좀 해보니까 그때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찾아내갖고 찾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컬렉터들이 갤러리가 전시를 개최하면 그곳에 가서 보고 이 작가는 이렇구나 이렇게 했으면 요새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직접 찾아요.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요즘에 뭐 하지? 온라인으로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갤러리들보다 컬렉터들이 더 정보가 빠른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오히려 컬렉터들한테 많은 공부를 배우고 요즘은 그리고 컬렉터님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더 이렇게 심화되면서 그 자기만의 스타일로 컬렉팅을 하시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작가를 좋아하는데 이런 톤을 가진 또 이런 작가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신만의 컬렉팅 이 히스토리가 쌓여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들 컬렉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갤러리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젊은 작가들 소개했을 때는 약간 어색해 하셨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보던 스타일의 아니지. 작품이 아니고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왜 아트페어에 걸려있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떤 전시가 또 다음에 하는지 그리고 궁금해하시고 또 페어 때는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미리 또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컬렉팅 층들이 그리고 일단 이 사람들이 이 작가들의 하나의 홍보맨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20년 컬렉션을 해봤지만 예전 컬렉터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람들한테 내가 그림을 샀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미술품을 컬렉팅하는 걸 취미로 보시지 않고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들 오해들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내가 샀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맞아요. 지금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래. 맞아요. 근데 스트리트 아트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밀레니엄 세대 컬렉터들이 그렇죠.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나 이런 거 샀어. 맞아요.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걸로 나를 표현하는 거죠. 나의 어떤 스타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조던 신발이 나오면 그게 왜 주머니한테 사달라고 막 쫄르고 그걸 못 신고 가면 왠지 학교에서 위축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똑같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는 신발도 막 자랑해야 되고, 나 옷 산 것도 자랑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트토이나 뭐 피규어나 이런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술이나 작품까지 다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재밌는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나는 지금 그 이제 일본에도 제가 이제 아는 갤러리가 있어요. 빈자에. 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백사이드 네. 웍스 그 네. 친구를 했는데 네. 야 내가 저랑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던 대표님이신데도 대표님 지금 줄 서 있어요. 웨이팅해요. 아, 그렇죠. 어어. 네. 인기가 좋으신 작가님들은 진짜 뭐 그냥 일단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나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그냥 다들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에디션 30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 갤러리 앞에 그 작은 긴자에 있는 그 작은 갤러리 네, 앞에 줄 서줘요. 줄을 네. 한 바퀴를 돌더라고. 근데 그걸 영상을 찍은 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아, 부럽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왜 한국에는 네.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가 없을까? 네, 줄을 네. 쓸 수 있는 작가가 과연 누구 있을까? 네네. 아직까지는 없거든. 네네. 근데 그나마 이제 몇몇 작가들이 요즘에 이제 좀 한국 작가를 네. 제가 보기엔 요즘 좀 옥승철 작가? 네, 맞아요. 그 친구가 작가 굉장히 잘하죠. 네. 좀 잘하더라고. 네. 잘해서 좀 그런 좀 작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서 일본 쪽에다 이왕에 한국 작가들 좀 거기서 좀 잘하면 어때? 요즘 일본에서도 네. 국내 작가, 그러니까 자기네 네. 자국 작가들 외에는 네.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사실 일본은 그게 참 이런 거 보면 약간 자존심 상할 때가 있는데 한국보다 뭔가가 빨라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스트리트 씬이나 어반 아트, 어반 컨템포러리가 먼저 핫해졌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일본에서 핫해지기 전에 일본 작가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무라카미 타카시라든지 메드사키라든지 이런 뭐 미스터 이런 작가들은 뭐 작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정도로 작품이 너무 핫하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페르탄 갤러리에서도 네, 그 맞아요. 일본 작가 네네네. 뭐지? 지금 아야타카노 하고 타카노.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도 다 솔드아웃 됐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이저 갤러리에서도 네. 이제 스트리트 아트를 그렇죠. 이제 완전히 네, 인정하는 네, 게 된 네, 거죠. 네. 왜냐면 사실 미술이라는 게 미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고 그 시대를 작가가 어떻게 해석해서 그걸 표현해내고 기록을 남기느냐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은 늦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아무래도 기존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틈이 없었던 거고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시대가 변하고 계속 이게 그리고 거의 다 갑자기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 숨어있던 컬렉터들이 오히려 거꾸로 온라인상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금은 시장에 많이 변화가 됐죠. 맞아요. 네, 특히 네. 이번에 이제 온택트가 되면서 네. 더욱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작가는 네. 기존에 있는 작가들이 맞아요. 아니라 이 네. 스트리트 아트를 네. 하는 분들이 네, 네. 그런 감성들을 일단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대중과 소통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 코드를 안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이제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스트릿 아트를 예술로 안 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 그래피티나 이런 게 일종의 장난이나 이런 낙서 이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발전을 해서 그 표현을 바꾸면서 뮤럴 아트 이제는 그게 그래피티는 하나의 예술의 장르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건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옛날에 고대 동굴에 막 벽화 있고 이런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없죠. 거예요. 그냥 네. 벽에다가 낙서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대적으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인정하게 되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온 거죠. 근데 되게 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은 벽이 없어요. 제가 제일 가장 안타까운 건, 그림으로 이해하고 건물주들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대형 벽화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사실은 더 재밌는 요즘에는 프로젝트가 벽도 되는데. 잘못 그려놓으면 욕 맞아요. 뒤지게 먹고 싶어. 맞아요. 신고도 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사실 이제 저 덥거든요. 이제 맞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그림 그려놓고 그걸 꼭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스트릿에 정말 표현하는 그래피티의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밑작업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할 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낯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서 뭐 어반 아트 이런 페스티벌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1회, 뭐 2회 이렇게 끝나고 더더군다나 글로벌한 파워아우라는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2번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재미가 없었구나. 네,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게 참 아니 좀 왜냐면 아쉽죠. 저도 사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관심이 없으면 네. 물건도 안 사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작가님이 그 그림 그리시면 진짜 많이들 보러 오셨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파워아우 행사한다 그러면은 알고 진짜 찾아서 보러 오시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뒤에 그림이 살짝 나오지만 이소연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이소연 작가님은 뮤럴 큰 벽화 작업도 가능하신 분이라 성수동에 가면은 작업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찾아서 보러 오시더라고요. 작업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어쨌든 밖에 돌아다니기도 참 그렇고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제한을 하니까 실질적인 그래피티를 지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한번 폭발적으로 뭔가 한 번 더 행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나도 좀 그래 저는 사실 이런 약간 스트리트 아트 네, 물론 네. 관심도 네, 그냥 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우리 그 후배가 형님 스탠리 캔들이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아, 그래서 내가 네. 빨리 찾아온 거지. 네, 네. 찾아왔고 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하냐면 네. 왜냐면 저는 이제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데 아, 그 네. 출판 도시가 네. 되게 예뻐요. 네, 네, 네. 그리고 은근히 먼 것 같은데 차 안 밀리는 시간 잘 피해가면 금방 가거든. 네. 청담동에서 40분이면 가요. 아, 네, 네. 하긴 도로가 뭐 요즘 돌아가니 잘 쭉 돼 있으니까. 자유로 그냥 쭉 가면 맞아요. 끝이니까 네, 네, 그 네. 주차 용이하고. 아, 네. 그래서 저 이제 거기서 좀 재미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야 오타쿠 같은 그런 것들 재미난 것들 좀 다 깔끔히 다 모아갖고 한번 재미난 걸 한번 축제 네. 같은 개념을 한번 만들면 네, 좋겠다. 네,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좋죠. 여러 가지 한번 기획도 해보죠. 네, 왜냐면 사실 젊은 작가들이 일단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더 이쪽 발전이 늦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갤러리가 유지를 하려면 이윤도 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전혀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생소한 작가를 갤러리에서 캐리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장소가 점점 없어지고 신인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고 나서 네, 되게 갤러리들이 요즘 슬퍼요. 너무 네. 기존 갤러리들이 다들 네. 전화해보면 다들 죽기 일보 직전이야. 다 울상이야 울상.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여기는 그래서 좀 예, 저희는 약간 매니아들이, 저희 컬렉터님들은 항상 저보다도 저희 갤러리를 더 애정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쩔 때는 저보다 더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뭐랄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코로나 여파로 저희한테 타격이 있는 거라고 하면, 오프닝을, 저희는 사실 오프닝 때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 전시를 주로 하니까. 파티고 축제고 원래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좀 아쉬워요. 아쉽지. 네, 진짜 아쉬워요. 네. 일단 우리 갤러리 스탠 우리 송 대표님하고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잠시 갤러리 스탠 한번 스케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